세 표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저는 뭐 올해 강력한 출제 예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우리 뭐 가는 거죠? 산출세. 자, 여기는 넘어가세요. 지금 이제 우리 세액 계산합니다. 얼마예요? 예, 할 때에 과세산. 저는 무조건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꼭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취득세 세 계산 요소인 첫 번째 과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율 곱할 텐데 이때 과세표는 뭘 할 거냐 그 얘기죠. 자, 이제 뭐 다시죠. 밑줄 치실까요? 어느 당시?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밑줄. 그래서 써져 있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가액.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 주어는 외울 필요 없고, 즉 취득세 과세표준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뒤에 나오는 취득 당시 가액. 이것만 여러분 보시면 되죠. 다만 밑줄 무슨 취득이면 연부 취득이죠. 연부 취득은 한 번 내는가 연 단위로 내는가 연 단위로 내는 걸 말하죠.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오는가?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까 취득식에서 연부 취득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했죠. 바로 여기 연부금액 또 나오네요. 그래서 항상 연부 취득은 항상 뭘 찾으라고요? 연부금을 찾는 걸 써야죠. 이때 밑줄 갑시다. 이 연부금액 뭐죠, 여러분? 밑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밑줄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여기는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뭐를 여러분 계야 보증을 못한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죠. 다만 이때에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분 원칙과 뭐 여러분 예외와 뭐 여러분 특례 이렇게 크게 뭐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갈까요? 원칙. 자, 취득자가 뭐 한 가액이죠? 밑줄 신고한 가액. 누가? 취득자라는 누가? 납세 의무자죠. 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나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신고한 가액이죠.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이때에 가급적 신고를 할 때 많이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 적게 신고하려고 그래요, 적게. 그래서 그만큼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적게 내죠. 신고를 뭐 함으로써, 적게 함으로써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취득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뭐가 줄어드는 거고? 과표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가 줄어드는가? 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뭘 줄이거나, 과표를 줄이거나 세율을 줄인 건데, 세율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기는 힘들어. 그 결국 취득자라는 납세 문제가 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과표를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자? 적게 신고하자. 이 적게 신고하는 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계약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계약서. 소위 말하는 뭐 다운 계약서 쓰는 거죠.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걸 그들의 액면가에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이때 예외 사유 기억해 두셔야죠. 신고 자체를 하거나 안 하거나 안 해.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편에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걸 저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과소신고 그런 거죠. 요걸 잡으셨죠. 즉, 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때는 과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죠.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강조했던 게 요걸 강조했었죠. 작년에 이걸 엄청 강조했죠. 시가표준액을 강조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이네요. 시가표준액은 첫째, 뭘 과세할 때만 나오는 거다,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온다. 여러분, 지방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여러분? 국세라면, 국세는 시가표준액이 하나 뭐가 나온다?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표준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다. 그렇죠. 장래 시험에 여기서 나와버렸죠. 환장하는 거죠.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작년 어려웠던 네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준시가죠.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나오겠죠. 노출됐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기준시가나 지방 시가 편행은 다 누가 정해놓은 거기다 여러분? 과세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마지막이야. 다음 달 문제 풀이다 문제 이런 거 못해. 그래서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러니까 과세 물건별로 뭐 한가 여러분? 평가한 가격이죠.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격이죠.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건 누가 정한 가격이다? 과세권자가.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에요? 아니,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격이 여러분? 평가한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계에서 배우셨던 가격과 가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본다면 요거는 무슨 개념이고 여러분? 가치의 개념이고 요거는 뭐야 여러분? 가격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어디에서? 시장에서 누구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일치가 되는 점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바로 뭐 여러분? 여기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그냥 누가? 과세권자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격이 여러분? 평가이죠. 얘는 거래가격이고 얘는 무슨 가격이 여러분? 평가예요. 소위 말하는 얼마짜리죠. 얼마짜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 우리 여기 남양주에서도 어디 무슨 위치 그리고 브랜드 평수 그러면 가격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격대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서울도 그래 여러분. 뭐 어디에 위치 무슨 반포구에 있다. 강변에는 삼성 무슨 레미아 아파트 35평짜리다. 그럼 25, 35 따와 가격대가 그거죠. 그거 짜리. 이걸 꼭 기억했죠. 이때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건데 자 여기 잠깐 보죠. 요거 한번 보죠. 요약지 보시면은 과세 물건별로 평가인데 이때 과세 물건별 시가 편익이 뭐냐라는 게 여러분 교재 어디 나왔냐면은 20쪽에 나왔네요. 20쪽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20쪽에 보시면 여러분 시가 편익 메뉴에 나왔죠? 찾았어요? 예.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 시가 편익이 되면서 국세는 때 뭐가 되는 거죠? 전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준시가 되는 거죠. 지방세 뭐가? 시가 변액이 국세는 뭐가 된다 그러면 기준시가 되는 거죠. 기준시가. 저거나 그 시험에 작년에 여기서 나왔잖아. 기준시가 뭐로 할 거냐? 물어봤잖아. 그럼 토지와 주택 묶으셔야죠. 토지와 주택은 묶으셔야죠. 얘들 왜 묶었죠 여러분? 매년 얘들은 뭐하죠? 공시되는 애들이죠. 토지와 주택은 공시해야 안 해? 하잖아. 이번 4월 말일자로 뭐 나와서 주택 공시가가 나왔잖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확정됐잖아. 안 나왔어?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나왔잖아 공시가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가 나와. 이거 누가 공시한 거야?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잖아. 토지는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이거 며칠자로 나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 며칠자로 나와요 여러분? 4월 30일자 나죠. 요때 요거는 다 며칠자 가액이야? 1월 1일자 가액이라고 그랬죠? 요때 나온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다 1월 1일자 가액이야. 이 1월 1일자를 뭐 해서 조사해서 정부가 공시하다 보니까 5월 말 4월 말 그래서 며칠 전에 다 나와야 돼. 6월 1일 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6월 1일자 뭘 때리니까 보유세 때리니까 보유세 때리기 전에 당연히 너 가액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가액을 가지고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보유세 세금 때리겠다는 얘기잖아. 세금 때리겠다. 수용당한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뭘 주겠다? 보상금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할 게 이거죠. 우리 여기 하강 건물 보세요. 뭐를 제외한?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건축물은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공시 안 되고 있다고. 공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하라 그 얘기죠.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건축물 시가표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자, 결론 마지막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 마지막에 뭘 했어?
밑줄. 시장 군수란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가액을 시가 표현을 갖다든요. 그러면 이때 이게 지방세니까 누가 나온 거고? 시장 군수. 이게 만약에 기준시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청장이 나오겠죠. 국세청장. 그런 포인트만 좀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던 거야, 기준시가. 토지, 주택, 건축물. 그리고 근데 시험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삽질하고 나왔죠. 뭐.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 중요한 거 갑시다. 사실상 취득까지 갑시다. 특례. 자, 특례. 뭐 나왔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자,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 아까 어디에서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죄로 취득을 보는 경우겠죠? 자, 여기다 이제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게 추가됐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럼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얘기죠. 사실상 취득 가격. 자, 아까 국지외수 공판장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로 갔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을 했죠. 근데 과표로 오면은 국지외수 공판장은 물론 못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어디로 간다? 사실상 취득하고 간다는 거죠. 단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라더라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밑줄 무상취득. 거기 맨 밑에 나왔죠? 사실상 취득가격 단서에 5번 바로 밑에 단 무슨 취득? 무상취득. 저거 뭐 증여, 기부 이런 무상취득이거나 둘째 소득세법상 밑줄 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죠. 밑줄죠? 무상취득 하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라는 취득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고 다시 왜 나왔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요때 납세무자가 취득자가 신고할 때 가급적 어떻게 하려니까? 적게 신고하니까 과세관청이 이걸 액면가에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안 믿어줘. 근데 얘는 이미 확인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죠, 믿어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잖아?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너는 엄마가 올해 합격할 걸 믿니, 안 믿니? 물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영 내 패턴하고 똑같다. 피가 정확하다면 그 애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세요. 아저씨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럼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알겠죠 뭐. 자, 그래서 얘는 가급적 납세무자가 어떻게 하려니까 적게 신고를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자, 중요한 거는 안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 편익과 반드시 비교하는 거죠. 얘는 항상 얘와 비교한다.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월급을 받아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저희 뒷집에 사는 애하고 꼭 제 월급과 걔가 받은 월급을 뭐해서 비교해보죠. 그래서 제 월급이 적다 그러면 꼭 그날 저녁은 이제 힘듭니다. 제가 너 이스키야 제대로 풀어라. 너 집에 안 갖고 온 거 있지 않냐? 현옥이는 얼마 받아왔는데 왜 너는 없냐? 이스키야 그러면서 맨날 주집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어머니 걔는 시중은행이고 저는 특수은행이에요. 저희 어머니 안 믿었어요 제가. 근데 언제부터 믿었냐? 계좌로 이체가 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알죠? 옛날에는 월급 급여 봉투에 현금 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딱 오니 딱 그러면 고맙다 야 그러면서 받았죠. 근데 이제 그때 항상 세보죠, 여러분이. 이상하다. 현옥이는 얼마인데 너는 얼마밖에 안 된다. 근데 계좌로 이제 이체된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절대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은혜 그대로 입금시키니까. 얘는 안 믿어. 그래서 얘는 항상 요 신고한 가액은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있어. 이상이면 상관없어. 저희 어머니가 쟤보다 우리 뒷집에 사는 애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번 달은 많네. 따지죠? 안 따져? 안 따집니다. 그런데 뭐 하면 문제야? 적으면 이때는 문제죠.
그럼 이때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바뀐다고? 시가편익.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편익보다 적으면 이때는 과표가 신고한 가액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시가편익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과소 신고 납부인 거죠. 과소 신고 납부가 돼버리니까 뭐가 붙어 이제? 보통 징수로 가면서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야죠. 가산세. 원칙이 신고 납부인데 예외인 보통 징수로 가면 뭐가 쫓아온다 그래서 가산세 쫓아온다 그랬죠. 근데 사실상 취득가격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얘는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죠. 이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 자꾸.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오리지널 시험범이죠. 옛날 초창기 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 물어보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신고한 게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는 뭐가? 시가편익이 과표가 되는 거. 이거 출제 그렇게 옛날부터 물어봤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실무 나가면 일어나 안 일어나? 직방이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은 무슨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되죠? 요거 잠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취득 형태를 보셔갖고 아주 중요한가? 취득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라 뭘 받았다고 여러분? 검증. 그 다음에 이외의 유상 모든 취득이죠. 그러면 이 취득 형태를 가지고 뭐가 달라지죠? 취득 시기가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뭐일 때만? 국지외수 공판장만 어디로 갔어? 사실상 잔금지기로 갔죠. 요는 어디로 갔어? 계약상 잔금지기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과표를 결정할 때 국지외수 공판장은 물론 뭐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죠. 즉 취득 시기는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올라갔지만 사실상이지만 뭐로 가면? 과표로 가면 국지외수 공판장은 물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도 올라간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예외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상취득 요거 누구 그랬죠 여러분? 대표인 것이 누구? 개인 간의 매매 등으로 시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개인 간의 매매 등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계약상으로 갔었죠. 계약상. 근데 과표로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올라갔지만 취득 시기는 계약세이지만 과표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취득 시기는 올라가지만 계약상으로 가지만 과표는 올라간다. 사실상으로 간다는 거 잘 잡으시죠. 근데 나머지 이외의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계약상 갖고 과표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느 순간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개정된 게 뭐냐? 요거죠. 요 놈이. 요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있어요. 그럼 과표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죠.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시장 군수로 확인된 금액보다도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거죠. 확인된 금액보다도 얘가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하지 말고 뭐라 하라면 확인된 금액을 과표하라는 얘기죠. 이거죠. 이게 올해 신설된 거죠. 자, 확인된 가격 갑시다. 전화 2020년 신설. 이게 개정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바뀌었어.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가격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나 시장 군수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칠 무슨 금액보다 확인된 금액보다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표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이때는 뭐로 바뀐다? 확인된 금액.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이루어지죠.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요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지배수 공판장을 적용하고 안 하고 요때만 부동산 거래. 여러분 봐. 세법은 알면 알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세금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세금은 알면 알수록 적게 낼 수가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게 세금이야. 그리고 모르는 걸 누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과세관청은 절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네가 알아서 찾아 먹으란 얘기지. 네가 과세관청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쪽 뭐 선생님 이거 나온다 안 난다 이렇게 없어. 걔들은 까불고 있어. 자기가 못 찾아 먹으면 못 먹는 거야, 여러분. 세금은. 자, 그러면 실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해놓고 너 나한테 돈 줘봐. 그럼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르쳐줘? 돈 받고 가르쳐줘? 아, 걔는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걸 돈 받고 가르쳐 주겠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 여러분한테 갖고 아는 사람이 갖고, 아, 너랑 나랑 우리 친구인데 나 부동산 이거 하나 중개해줘, 공짜로. 그럼 여러분 그냥 공짜로 중개해줘, 안 해줘?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또는 그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제가 남양주 땅 좀 하나 사는데 중개수수료 없지 않아요? 소개 좀 시켜줘. 그럼 여러분 저한테 제가 소개시켜줘. 그러면 그냥 소개시켜준다. 돈 받고 해준다.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가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분명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그럼 과표를 뭘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운계약서 썼던 거야, 다운계약서. 무슨 신고? 다운신고. 그럼 이 다운신고는 나중에 밝혀져, 안 밝혀져? 밝혀져. 분명히 밝혀져. 언젠가는 밝혀져. 왜? 이 매수자가 나중에 뭐 하게 되면 양도할 때. 그럼 나중에 비로소 세무서장이 시장공사 통보, 야, 이때에 다운계약서 작성했던 거다. 그럼 나중에 이 세무서장들부터 뭐 한 금액, 확인된 금액보다 이 금액이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확인된 금액.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소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가면서 보통징수, 즉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면서 뭘 때려? 이제 가산세 때리는 거죠. 가산세.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 잠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시험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실제 실무 나가면 이러죠. 매매가 이루어졌어. 매매가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매매가액은 8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어. 아파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부가 공시된 공동주택가를 보니까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 5억 원밖에 공시를 안 해놨어. 시장에서 얼마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8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얼마를 공시했어요, 여러분? 5억 원을 공시했다고. 자, 이걸 내가 뭐 한 거야, 여러분? 취득했어. 그럼 나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해야 돼, 여러분? 8억 주고 샀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8억 주고 샀다고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해버렸어. 자, 요거에 하면은 4%를 취득세가 내는 거죠. 그럼 얼마, 여러분? 3,200만 원 세금인가요, 여러분? 취득 3,200 나오겠죠.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했대. 취득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무신고. 그럼 무신고 때는 과표가 뭐라 그래? 무신고 과표를 뭘로 하라 했어? 아, 신고를 안 하면 과표 뭐로 하라 그랬어? 시가표 내주라. 그럼 얘가 뭐가 되는가? 시가표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놈을 가지고 과표 뗀 거죠? 그럼 몇 프로야? 2천만 원. 오히려 신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세금에서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시나 무슨 말인지?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세금이 줄어든다고.
물론 여기는 이제 뭐가 쫓아오는가 그러면 가산세가 붙겠죠.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세. 이거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더란 얘기야 오히려. 단 요것만 따지고 얘기는 거야.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물론 등기를 취득세 안 내면 뭐가 없고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 없고 그럼 뭐를 못해? 등기를 못하죠 여러분.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더라도 취득세 안 낼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고를 강추한다, 무신고를 강추한다. 무신고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 그러는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얼마 매매가 이루어지면 8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가편을 하지 말고 뭐로 가겠다? 사실상 취득하 요 8억 원을 하겠다라고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바뀌었다가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 통과가 안 됐어. 그리고 뭐만 통과됐냐? 뭐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과표가 뭐가 되는데 사실상 취득하는데 나중에 이게 뭐에서 다운 계약서에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금액보다 얘가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거 추징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미 사실상 취득을 이미 취득세 내면 이걸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나중에 이게 적게 냈다는 걸 뭐 하면 확인되면 이때 사실상 취득세 냈더라도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추징 들어가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운 계약서 쓰면 언젠가는 취득세 양도세 다 추징된다 안 된다? 된다. 몇 년간 버티랬죠 여러분. 다운 계약서 쓰면은 세법상 무슨 행위니까? 부정행위. 부정의 세금 떼시는 기간은 몇 년 했어? 10년이죠. 10년은 못 버티는 거예요. 10년. 10년 지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0년 뭐 버티는 거 우습죠 뭐. 수험표 10장이면 돼. 수험표 몇 장? 10장이면 10년 채운단 말이야. 길어 짧어? 글쎄요. 긴 건지 짧은 건지는 뭐 나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조 맨 밑에 판결문 보세요. 자, 국지외수 공판장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죠 여러분. 이때 판결문 할때 판자 봅시다.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말하는데 자 밑줄 갑시다. 요즘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었죠. 밑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사실상 취득 가결 적용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화해조선입니다. 화해조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네 놈을 다 외우면 고맙겠고 다 못 외우겠더라도 여러분 화해는 교회입니다. 자 법인장부할 때 법인 갑시다. 이때 법인장부라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객관적인 증거 서류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적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밑줄 쳐 법인. 자 이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매도자, 매수자의 지위가 다르죠. 매수자가 뭐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법인.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죠. 도자, 수자 모두 법인인 경우가 있겠죠. 도자, 수자 모두 개인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법인 장부할 때 이 법인은 제가 얘기하는 법인은 모든 매매 당사자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 누구?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법인이냐 개인에 따라서 자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취득 시기와 과표가 달라지는 거죠. 취득 시기 여기는 어디로 가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누구 간에 사고 팔면은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는 거 여러분? 여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상, 여기는 뭐야 여러분? 사실상. 둘 다 잔금 지급일은 변함이 없죠. 자 보셔야 돼요. 그럼 과표는 여기는 어디로 가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여기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그러면 신고한 가액은 무조건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취득의 거래 당사자에 따라서 뭐와 취득 시기와 과표가 달라지겠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요? 요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 매도자가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라 요거지. 요거.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대표님 거래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요런 그냥 누구 간의 거래고 개인 간의 거래고, 요거는 법인이 매도자고 이들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어떤 경우야 이게? 아파트 분양이죠. 주택 건설 법인부터 뭐 분양받는 경우. 뭘 받았다고? 분양. 일반 분양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택 건설 법인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 낼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거래 상대방이 누가 개입됐으니까 법인. 일반 분양 신청해서 받았다고. 그럼 그때는 과표는 뭐 취득시는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장기 과표는 뭘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하죠. 근데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고? 계약상 잔금질이고 취득 과표는 뭐가 되고? 신고한 가액. 그럼 어디로 가? 시가표가 비교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거래 대부분 뭐야? 요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요거. 근데 공인중개사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 이런 법인과는 이거는 어디로 간다? 사실상으로 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면 직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 장부할 때 법인은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 누구도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법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리고 과표는 뭐가 되어요? 사실상 취득하게 된 거죠. 근데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매매면 계약상 신고한 가. 요거 꼭 정리해 두셔야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18조 취득 가격의 범위 나왔죠.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시험에. 자, 같이 봐요.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밑줄 한 줄 치세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하기 전에 해당 물건을 뭐 하기요? 취득하기 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의 그나 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합계. 직접 비용은 물론 뭐예요, 여러분? 간접 비용의 합계이죠. 다만 단수도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뭘 받았다면 여러분? 밑줄. 이거 자꾸 시험에 잘 틀려. 뻔히 아는 건데도 뭘 받았대, 여러분? 할인 받았대, 여러분. 그럼 할인을 받아서 그만큼 돈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죠. 그러니까 할인액은 포함해야 제외된가?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과표는 뭐가 되냐, 여러분? 할인된 금액. 밑줄죠? 할인된 금액. 저거 얘는 뭐였어? 총액에서 할인액을 뭐한 금액이야? 뺀 금액이죠. 저거. 그래서 할인액은 제외 대상이야, 포함 대상이야? 할인액은 제외 대상이야, 포함 대상이야? 제외 대상이잖아. 디스카운트 받은 거 쓰니까. 그 뻔히 아는데도 말장난이 넘어가는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출전이 말장난이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 간접병의 범위 별표 3개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얘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또 올해 개정됐잖아. 그 얘는 왜 또 나왔어요? 여러분, 딱 얘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딱 좋아. 고민 안 해. 그냥 30초 만에 한 문제가 뚝딱 나와. 뚝딱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은 포함이 많어, 제외가 많어? 어? 포함이 많어, 제외가 많어? 제외. 포함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은가?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알면 나머지 다 뭘로 가라고? 포함 대상. 그거 출전이 장난쳐. 그럼 제외 대상부터 먼저 갈게요. 첫째,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량. 자, 밑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밑줄. 광고 때리는 비용, 여러분. 그 특정 개별 제품에 할당할 수가 없잖아. 2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죠? 전기나
가스나 열 등, 밑줄 전기, 가스, 열 등. 뭐래서 여러분 이거 에너지,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양도에 일단 포함해야 돼. 왜? 차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 돈이니까. 3번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등 여기 써져 있어. 밑줄 쳐 그냥 취득 물건 관한 별개라고 돼 있죠. 별개. 취득 물건 관한 별개의 보상금이다 라고 했잖아.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돼야죠. 별개니까. 자, 4번 부가치세 밑줄 쳐. 실무 나가면 직방이죠. 밑줄 쳐.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제외. 저거 간접세죠. 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 부가치세 직방입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에서 부가치세 모르면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주택을 임대했을 때 부가치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임대업자가. 그런 걸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오피를 임대해 줘서 부가치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토지를 임대해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여러분 중개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해. 또 시험 학교에서 때 얘기지 뭐. 자, 갑시다. 포함대상. 자, 포함대상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이걸 다른 말로 땡땡 적어놔.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해. 회계 용어상은. 건설 자금 이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부동산 등을 뭐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 등에 먼저 대출금을 받아갖고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바로 뭐라냐면 건설 자금 이자인데, 어쨌거나 이 건설 자금 이자는 이자 비용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떡하라? 포함하라. 그럽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포함대상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는 제일 먼저 건드릴까 2번을. 밑줄 쳐. 할부, 연부, 이자, 또 연체료. 근데 단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는 얼라리 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했다면 어떡하래? 도로 제외를. 여기서 법인이 아닌 자가 누가 여러분? 개인이죠. 개인. 그러니까 할부, 연부, 이자, 연체는 개인이나 법인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해야 된다. 자, 요 2번과 똑같이 묶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7번이야. 2번과 7번 묶어. 2번과 7번 묶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뭐 여러분? 중개보수. 포함이냐 제외냐? 이때는 개인 법인 확인해서 역시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누구야? 개인일 때는 포함하래, 제외하래? 제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뭐 19쪽 우측 보세요. 자, 건설 자금 이자와 부가치세 무조건 법인 개인 구분 이시 없이 건설 자금 이자는 뭐고? 포함이고 부가치세는 제외죠. 얘는 개인 법인 아니 19쪽을 보라고. 19쪽 맨 위. 19쪽 맨 위.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는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뭔데? 포함. 부가치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뭔데? 제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묶어. 요 놈들은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한 놈으로 세트로 이렇게 박스를 묶으라고. 똑같잖아 판단 기준이. 그래서 요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개인이냐 법이냐 확인하셔서 법인은 뭐고? 포함. 개인은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별표 3개짜리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야. 취득세 과표는 무조건. 이해하셨어요? 예. 자, 다시 포함 대상 3번 봅시다. 포함 대상 다시 왼쪽으로 와. 자, 포함 대상 3번. 농지 보존금. 미술 작품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 여기 밑줄죠. 미술 작품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 밑줄. 요게 올해 저거 2020년 추가된 거죠. 또 대체 살림 자원 조성 비용 안 해도 돼. 여기 밑줄죠. 관계 법령에 따라 뭐 여러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포함입니다. 그러면 기본통지 맨 밑에 3번으로 가보세요. 기본통지 맨 밑에 3번. 기본통지 맨 밑에 3번.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는 지목 변경의 수반이 되는 밑줄,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대체 살림 조림비는 과표에 어떻게 하지만 포함하라. 그러나 여기 밑줄 쳐.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의 전제가 되는 개발 부담금은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한다. 왜 제외하냐? 이런 밑줄 쳐. 취득일 이후에 부과된 거기 때문에. 취득하기 전까지 발생한 것이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건데, 취득한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얘는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라, 개발 부담. 그런데 이 개발 부담은 저 자본적 지출액에는 포함되죠. 어디나 포함한다고? 자본적 지출액에는 포함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뭘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빼라, 빼지 마라, 빼라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포함 대상의 4번 보세요. 외울 필요 없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이 영어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을, 즉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밑줄 용역비 수수료, 단위 포함 제외, 포함하는 거죠 뭐. 각종 수수료 나가면 다 포함하라고.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 대금 외에 밑줄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세.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원래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양도자가 내야 될 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대. 그래서 내는 거면 그것도 취득가격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포함하라고요. 또 부담부 채무인세 이런 거. 그래서 양도자의 양도소 뜻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여러분? 양도자가 부담할 거를 양수자가 내기로 했다. 그럼 수자 취득가에 포함하라 했죠. 도자의 채무를 수자가 뭐 한 거야, 여러분? 인수했다. 포함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자, 6번. 부동산 취득하면 여러분 반드시 뭘 매입하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국민주택지가 매입하게 됐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전 등기를 한다면 중도 매각해버려. 그럼 중도 매각할 때 매각 차선은 취득가액 포함하는데 단 금융회사 등 외이자 누구? 금융회사 등 외이자 누구 그랬어? 법무사한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경우에 매각 차선을 한도란다. 여기 밑줄. 여기서 금융회사 등은 누구 그랬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죠. 자, 7번 아까 봤었죠? 8번, 9번 묶으세요. 8번, 9번 묶어. 그리고 저거 2020년도 신설된 거죠? 8번과 9번은 오래된 거야. 올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치, 시설 등의 설치 비용. 또 9번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뭐 하면서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것에서 발생한 비용 다 포함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9번은 보시면 이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이 토지에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토지에 포함되는 거여서 누가 내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고, 건축물에 설치가 되면 그때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거 보니까 이때는 누가 내는 거야? 건축물 소유자가 내는 거죠. 자, 그러면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죠. 자, 19쪽 양가로 3번 갑시다.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묶으세요.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으세요. 19쪽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만. 양그릇 3번과 양그릇 4번은. 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저거 뭐죠? 아파트 당첨권 등이죠. 요걸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즉 미등기 전매 취득자를 말하죠.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 건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건데, 이때 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자 밑줄, 이게 포인트야. 결론. 무슨 금액이?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어떻다? 낮은 경우. 그럼 이때 실제 지출 금액을 할 거냐,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을 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그때는 결론. 여러분 주저 없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 밑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4번 갑시다. 양가로 4번. 자, 적용 요건 잘 보셔야 돼요.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쳐.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여러분? 개인이. 두 번째 밑줄 갑시다. 건축물을 뭐 했다 여러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밑줄 하나. 셋째, 법인 장부에 따라서 몇 프로를 90%를 초과하여 입증했대. 100%는 아닌데 90%를 초과해서 입증했대. 그러면 거의 입증할 만큼 입증한 거 안 한 거? 한 거죠. 그럼 결론은 바로 그럼 이때 이 경우일 때 과표는 취득 가격은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물론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거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을 봐야 돼 여러분. 결론. 이 요건을 충족해 세 가지 요건 충족했을 때의 취득세 과표는 1번과 2번과 3번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래서 1번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저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2번 법인 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밑줄 법인 장부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저 개인 사업자든가 거래한 금액이죠. 개인 사업자든가 거래한 금액. 그 개인 사업자와 거래했으니까 법인 장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밑줄 뭘 받았다? 계산서나 또는 뭐 부가가치세법상 뭐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뭐가 됐다면 입증됐다면 법인 장부는 아니지만 세법상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어떻게 되면 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세 번째, 역시 아까 봤던 거 똑같죠.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뭐래요,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중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손이 있다? 그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포함하라고 얘기죠. 단, 금융회사 등 외이자 누구한테 팔았다? 법무사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팔았을 때? 금융회사한테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양가로 보면 뭐죠? 취득당 현황부가 이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당연히 해당 취득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밑줄 칩니다.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이죠. 무슨 과세 원칙이죠?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다만, 사실상 현황이 뭐 하면? 불분명하면, 그때는 어디 가죠? 공부상 현황이죠, 뭐. 자, 간주 취득의 과표 갑시다. 여기 조금 쉬었다 갑시다. 10분. 5분만 쉽니다, 5분만.